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체험하러 한번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손소독 한번 해주시고 체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 인벤터 데이 강사님을 모셔보았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영천시 호북로에 솔트다잇이라는 예술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유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위치가 어딘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영천시 호북로 67번지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는 2층에서는 이렇게 개인 작업도 하고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하고 3층의 루프탑에서는 야외 전시회도 진행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에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마블 플루이드 아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마블 플루이드 아트와 레진 아트 공예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마블 플루이드 아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한 액체 물감을 다양한 재료를 하거나 흘러내리게 만드는 예술 활동입니다. 사장님, 그럼 제가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요 물체는 뭔가요? 네, 이 물체는 네. 이제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네. 마블 플루이드 아트 셀프어링이라는 기법으로 만든 아. 아트 트레이예요. 오늘 체험할 거군요. 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물감으로 네. 제가 샘플을 만들어 봤어요. 네네네. 이거 그대로 저와 따라 하시면 아름다운 아. 트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혹시 뭐가 들어갔는지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키트를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렸는데요.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푸어링 미디움 100ml짜리를 넣어두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종이컵, 소주잔. 납작부, 네, 소주잔 말고요. 들렸군요. 네, 이렇게 아크릴 물감도 소분해서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 비닐 봉지 안에는 우드 스틱 2개와 젯소, 바니쉬 그리고 크리스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우드 트레이가 들어있어요. 네, 마블 플루이드 아트 아크릴 셀 푸어링 기법으로 아트 트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처음에는 바닥이 평평하고 건조하고 따뜻한 곳에서 작업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바닥 깔개는 일반 신문지나 키트 박스를 펼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내드린 키트를 저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100ml짜리 푸어링 미디움과 작은 잔, 아크릴 물감, 납작부, 젯소, 바니쉬, 그리고 크리스탈이 들어있고요. 우드 스틱 2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는요. 이 옆에 가슬가슬하게 아주 포슬포슬하게 나와 있는 이 잔여물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 있는 티슈로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한번 닦아 볼게요. 제가 한 번씩은 다 닦아서 보내드렸는데 혹시라도 먼지가 있을까봐 한 번 더 권유해 드릴게요. 이제 젯소를 꺼내어서 납작붓으로 3번 겹겹이 칠해줄 거예요. 젯소는 물을 묻히지 않고 그냥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믹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대로 납작붓, 젯소를 묻혀서 편하게 그냥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네, 젯소 작업은요, 전처리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아크릴 푸어링 용액이 트레이 표면에 잘 밀착되게 도움을 줍니다. 얇게 촘촘히 발라서 우리 말려줄 거예요. 이 바르고 난 후에는 자연 건조를 하셔도 되고 집에 있는 드라이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드라이기 바람을 말리면은 젯소가 뭉쳐진 부분에 보글보글 거품이 생기면서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말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1차, 2차, 3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샘플을 다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젯소를 하고 말린 트레이고요. 두 번째 하면 이렇게, 세 번째 하면 거의 바탕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다 말랐는지 손끝으로 가볍게 한번 쓸어 보시고 마른 상태에서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다 쓰고 난 붓을요 바로 물통에 넣거나 물로 씻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마지막에 바니쉬를 바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깨끗하게 한번 보관해 볼게요. 네, 이렇게 3번 말린 젯소를 한번 이렇게 가볍게 쓸어본 후에 작은 종이컵 4개를 준비해 보았어요. 이 용액은요, 제가 셀 오일을 몇 방울 넣은 푸어링 미디움인데요. 이 100ml가 여기에 120% 정도 많이 제가 넣어드렸어요. 절대 모자르지 않은 양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넉넉히 쓰셔도 됩니다. 이 아크릴 물감은요, 제가 6색상을 넣어두었는데 반짝이 2종은 지금 사용하지 마시고 화이트, 골드, 핑크, 블루만 사용해서 이 4가지 컵에 푸어링 용액과 믹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집에 다른 아크릴 물감이 있으시다면 다른 물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파란색의 양을 다른 색의 양보다 훨씬 적게 사용하는 건데요. 파란색이 가장 채도가 높아서 조금만 넣어도 많은 면적에 영향을 줍니다. 푸어링 미디움을요 이용해서 이제 4가지 컵에 한번 담아 볼 텐데요. 저는 파란색을 적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화이트 골드가 들어간 이 작은 컵에다가는요 푸어링 용액을 조금 많이 넣어 볼게요. 눈대중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절반 정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분의 1 정도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가장 작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난 뒤에도 조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하고 난 뒤에 따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크릴 물감을 열면 작은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3방울 정도의 양을 저는 넣어줄 거예요. 가볍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감이 잘 풀리도록 오랫동안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섞으시면 보글보글 거품이 많이 올라오니까 적당한 속도로 벽을 긁으면서 그 다음에 바닥에 뭉치는 것이 없도록 살금살금 한번 믹싱 해줍니다. 다른 색깔을 넘어갈 땐 물티슈나 일반 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세요. 이제 골드 색상을 한번 해볼게요. 아크릴 물감도 제가 3-4배 정도 많이 넣어드렸으니까 충분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푸어링 용액과 썼기 때문에 파스텔 톤으로 보이지만은 마르고 나면은 3-4배가 더 진해져요. 그래서 연하게 하셔도 됩니다. 뭉치는 곳이 없도록 벽을 잘 긁어주세요. 이렇게 연해 보여도 마르고 나면 이렇게 진한 골드 색상이 나옵니다. 핑크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색상과 섞으셔서 조색하셔도 됩니다. 양은요 한 방울로도 충분하지만 저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3방울의 양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2방울 내지 한두 방울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잘 섞이도록 벽을 잘 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파란색을 한번 조색해 볼게요. 파란색은 저는 정말 작게 쓸 거예요. 작게 써도 아까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정말 한 방울만큼만 써보도록 할게요. 한 방울 써도 이렇게 파스텔 톤 파란색이 나옵니다. 이 푸어링 용액은 마르면서 물처럼 투명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가지 색상을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4가지 색상을 원하는 대로 한 개의 컵에 층층이 쌓아 올릴 예정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컵의 한쪽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에 그냥 부으시면 모든 색상이 섞이게 되니까 꼭 겹겹이 천천히 컵을 기울여서 쌓아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하얀색과 골드색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2가지 색상을 층층이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컵을 기울인 상태로
벽을 타고 흘러내리게 조금 부어보고 또 같은 방향으로 다른 색상을 조금씩 부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조금만 쓸 예정입니다. 순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양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층층이 쌓아주시면 됩니다. 컵을 계속 기울여서 쌓고 있어요. 가득 쌓아줄게요. 자,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면 표면에 기포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시나요? 제가 셀 오일을 섞은 푸어링 미디움 용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기포들이 트레이 위에서 서로 밀어내면서 동글동글한 모양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나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들, 작고 큰 셀 동그라미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트레이를 거꾸로 들어서 컵을 강하게 밀착시킨 후 뒤집어 줄 텐데요. 컵을 천천히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서 푸어링 용액이 흐르지 않도록 꽉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레이를 들어서 저는 중앙에 한번 놓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놓으셔도 되고 여기 놓으셔도 되고 바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가장 기본 방법인 중앙에서 한번 들어 올려 볼게요. 강하게 밀착시킨 후에 뒤집어 줍니다. 중앙에서 천천히 이제 컵을 들어 올려 줄게요. 짠! 컵 안에 있는 용액들이요. 아주 많이 남았어요. 여백 부분에 다 흐를 수 있도록 톡톡톡톡 두드려 줍니다. 그리고 아까 썼던 스틱으로 살금살금 긁어서 모서리에 한번 부어줄게요. 중앙에는 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포가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 기포들이 마르면 아주 예뻐진답니다. 자, 이제 한번 트레이를 회전시켜 볼 건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트레이를 둥글게 회전시키면요. 모든 색상이 섞이게 됩니다. 꼭 위아래 오른쪽, 왼쪽으로만 천천히 흘려보내줄게요. 모든 컬러가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회전시키지 않고 위아래로 천천히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흘려보내도록 할게요. 모서리가 안 되면 모서리 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선들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플립컵을 이용해가지고 층층이 쌓아 올린 이 아이들이 다 눈으로 보인답니다. 그리고 남은 용액들이 많아요. 이 용액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쓰냐면요. 저는 이 하얀색과 골드색을 이용해서 띠를 한번 그려볼게요. 컵을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고 난 뒤에 저는 선을 따라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예쁜 선을 한번 그려봅니다.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그려도 됩니다. 네, 이제 푸어링은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 이 용액들은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모으셔가지고 다른 곳에 부으셔도 됩니다. 자, 푸어링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바닥이 수평이 되는 평평한 곳에 올려두고 원하는 위치에 크리스탈을 올려줍니다. 제가 드린 작은 우드 스틱은 손가락을 대기 애매한 곳에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된다고 제가 하나 넣어드렸어요. 네, 이제 말려줄 텐데요. 따뜻하고 건조하고 평평한 곳에 두고 3, 4일 오래 말려줄 거예요. 제가 충분히 말려둔 상태의 트레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비슷한가요?
네, 충분히 다 말려주면 이렇게 연한 색깔 같아도 아주 진한 색상으로 마르게 됩니다. 이때 건조한 붓으로 이 반짝이를 프레임이나 원하는 곳에 칠해주어 다시 말려줍니다. 제가 보내드린 이 반짝이 2가지 아크릴 물감 색상이 있어요. 골드 색상으로 프레임에 칠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팔 펄이 들어있는 이 아크릴 물감으로 표면을 조금씩 한번 색칠해 볼게요. 원하시는 대로 색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모서리를 이용해서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이 골드 색상의 라인을 따라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집에 다른 붓이나 면봉이 있으시면 그것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콕콕 찍으시면 펄이 잘 묻어납니다. 네, 저는 라인을 따라서 2줄만 한번 그려봤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 붓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 즉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해주세요. 다 마른 트레이 위에 바니쉬 코팅 작업을 하면 끝이 납니다. 바니쉬 작업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옵션입니다. 코팅 작업을 하시면 내구성이 좋아지고 스크래치 완화가 됩니다. 제가 사용한 모든 재료는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안전 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실 때 신경이 쓰이신다면 바니쉬는 성인이 혼자서 작업하여 말리시거나 충분히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니쉬를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잘 씻어 말려주신 붓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바니쉬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흐르지 않도록 살짝 열어서 붓에다가 묻혀줍니다. 많이 넣어드렸어요. 조금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표면을 젯소 바르듯이 살금살금 발라줍니다. 바르지 않은 것보다 조금 더 광택이 날 거예요. 크리스탈 위에는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얼룩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훨씬 더 예쁘기 때문입니다. 바니쉬 작업도 젯소 작업처럼 1차, 2차 나누어서 하셔도 되고 한 번만 하시고 말리셔도 됩니다. 남은 바니쉬는 집에 있는 우드 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기스가 난 제품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건조된 트레이는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올려두셔도 되고 세워서 작품으로 걸어두셔도 됩니다. 우드 트레이 특성상 물에 약하니 최대한 건조하게 보관해주세요. 준비해오면서 그 힘들었던 거나 혹시 이런 부분은 좀 별로인 것 같다고 하는 부분 있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었어요. 제가 네. 최소한의 금액으로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아무리 최소한을 잡아도 1000단위가 넘어가니까 그게 참 힘들었고요. 네. 그것을 다행히도 이제 저는 뉴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나마 좀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큰 단점은 창업을 하고 나서부터 손익분기를 넘기까지의 그 전 과정이 모든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고 특히 이 활동을 하는 거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네.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클래스를 하는 건 재밌었지만 그 세금 정산 관련이나 아니 세무에 관련된 것 그리고 행정적인 것들은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참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강생이나 아니면 에피소드가 혹시 있었나요? 네,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창업 1년 차에 이제 공기관에서 출장 강의를 맡게 됐어요. 네. 그래서 출장 강의를 다 하고 나서 행정적인 업무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통장 사본을 보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내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국세청에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아무리 제 정보를 입력하고 상대방 정보를 입력하려고 해도 이게 발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기관에서는 빨리 처리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급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수기 영수증을 전자세금 계산서 말고 그냥 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사서 적어서 스캔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마음이 뭔가 이게 이상한데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홈택스에 다시 문의를 해봤더니 간이가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아예 안 되는 거였어요. 하면 안 되는 거고 써져서도 안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한 걸 알고 바로 그 공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저는 일반 가세자가 아니라 간이 가세자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해 드릴 수 없으니 일반 영수증으로 대체하겠다 해서 급하게 이렇게 바꿨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좀 알았던 거는 그것을 발급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워낙 이제 일반 가세자가 많기 때문에 왜 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그 제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 가세라고 적혀 있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자 차이를 분명히 알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도 조언이면 조언이지만 또 이제 창업을 하시면 이 점은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좀 약간 예비 창업자들한테 조언할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창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오너가 되면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창업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워낙 이렇게 직원들도 많이 없긴 하지만은 이렇게 책임을 지면서 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루어 나갈 때는 밤낮으로 그리고 꿈속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일반 직장 생활과는 확실하게 시간적인 투자나 금전적인 투자, 그런 워라밸을 지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하시고 일반 직장과는 많이 다르다. 하지만 내가 이 손익분기를 넘거나 아니면 내가 원했던 지향점에 다다를수록 일반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보다는 훨씬 높은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표님께서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그러면은 이거 창업을 하시면서 그 자격증을 활용한 뭐 사례라던가 어떤 경험이 있으면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모든 클래스에는 그 상담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아이들 미수심리 치료나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그 과정들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마블 플루이드 아트를 예로 들자면 심리 상담을 제가 진행을 할 때 이런 모든 색깔을 자기의 행복한 기억과 연관을 시키게 해요. 그래서 이 색깔은 내가 뭐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핑크색이 생각나요 라는 기억, 파란색을 했을 때는 바다에 놀러 갔던 기억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기억들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이 색깔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 아이가 성취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도록 이 정서 안정을 좀 요하는 많은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클래스들도 제가 공부했던 모든 부분을 연관을 시켜서 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공방을 둘러보니까 너무 예쁘고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혹시 이 공방에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나 아니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꽃은 이제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물감을 안료를 써서 이렇게 아트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또 자연을 활용해서 그대로 활용해서 아트를 또 많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뒤에 있는 이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이용한 수채화 액자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진짜 생활합니다. 시들지 않는 꽃이에요. 다른 생화를 이렇게 프리즈보드 용액에 넣어서 굳혀서 만든 시들지 않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 꽃을 이용해서 그림 위에다가 꽃을 붙여서도 이렇게 예쁜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생물을 이용해서도 아름다운 클래스를 들을 수 있답니다. 여기 들을 게 많네요. 네, 또 오세요.